자,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를 했군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 날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이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에 단독 처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요즘에요. 여야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나 했는데 아마 또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대립각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했고요. 여당 표결 불참했습니다.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 습격범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경찰에서 열렸죠. 그런데 신상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피의자 김모 씨 오늘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비공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비공개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법한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 방송을 할 때 아마 오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그렇게 전망을 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 공개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행정도도 법적 근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은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극적 요건 3가지, 소극적 요건 1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이 뭐냐면은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일 것, 살인, 강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 나아가 청소년이 아닐 것. 70대니까 청소년은 아니죠. 근데 우리 국민들 알 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공개를 했다고 할 경우에 첫 번째,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플러스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특강법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아마 법률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기수가 아니고 살인죄의 미수이고 한 1cm냐 1.4cm냐 열상이냐 사상이냐 이 정도를 논란했는데 이 정도를 공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결과 아마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이었는데 아마 그 가부가 엇갈린 것이 아닌가. 이유는 밝히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어떤 압도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가 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게 관심사긴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사유가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강법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공개하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개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이름, 얼굴, 주소 같은 걸 공개를 합니다. 신상을. 그런데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 자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도록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유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그 또한 모든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그 법률적인 감수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인조 변호사의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비공개를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차재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결정을? 저는 오늘 이번 결정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네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개와 관련한 요건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단이 잔인하고 특정 강력 범죄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습격범이 사실은 이 칼을 미리 준비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르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이 지금 준비를 했다는 것이 수단이 잔인하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금 이 피해자가 누굽니까?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를 공격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 건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이런 진짜 정치 테러에 가까운 그러한 지금 이 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범행했다고 믿을 만한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 지금 믿을 만한 증거 뭐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일 경우인데 이번에 67세의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뭐 오늘 도대체 그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9분의 아마 이 지금 예. 위원이 계신 모양인데, 거기서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수가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분의 2 요건이 안 돼서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중대 사건의 그 이 범인에 대해서 예. 신상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공연한 억측과 또 추측을 자아내서 오히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논란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깊게 다뤄보고요. 이 신상 비공개 결정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그것도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그래서 내일 퇴원하기로 병원에서 결정이 났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다. 당무 복귀는 일단 미정이다. 이렇게 오늘 이 민주당 관계자가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네네. 근데 좀 화면에는 지금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민주당 관계자 지금 나오면 권혁기 실장이 네네. 설명한 내용 중에 퇴원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퇴원 메시지요. 그럼 내일 퇴원을 하면서 뭐 직접 입장을 내든 아니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나오든 뭐가 나올 건데,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저도 좀 잘 모르고요. 메시지 내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가 이런 초유의 예. 지금 뭐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범인에 대한 어떤 신상 공개 예.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예. 일은 없었던 거죠. 초유의 사태이고 암살 미수 사건 아닙니까? 살인 미수 사건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예.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고 경찰 정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범인의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게 비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백주 대낮에 테러가 당했다. 예. 그러면 공개 안 할 겁니까? 이 검찰 정권 지금 문제라는 게 이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당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퇴원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에 대해서 당 대표 입장은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다려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최근에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 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특검 국정조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자주 나온 내용인데, 이번에도 특검 국정조사 이거 가능하다는 내용을 꺼내놨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도 결국은 이제 경찰 똑바로 이제 수사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국조가 너무 남발돼서 국민적인 어떤 그 필요도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뭐 비교적 단순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공개 여부를 두고 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혹, 억측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좀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신상 공개 관련된 법도 한 2번 정도 해서 이제 지난번 부산 돌려차기 남자처럼 예. 이렇게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어떤 조금 뭐 비공개 공개 사항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현재 국조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어느 범위 내까지 국조 특검이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전환한 것 때문에도 굉장히 의사회라든지 지금 부산 지역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한데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까지 그러면은 포함시킬 거냐. 또 이게 범위 문제 놓고서 이렇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 민주당도 결코 바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는 않을 거다. 단지 똑바로 수사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촉구인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갈래가 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소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범인의 신상 공개부터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 예. 하고 역대 우리나라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범행 동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범행 동기의 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밝혀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의 조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미진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석준 의원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덮는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됐는데 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59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죽음을 앗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덮고 덮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 덮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예. 중심의 맥락을 잡는 게 아니라 상당히 사이드한 측면에서의 하나의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해서 이것을 덮어가는 쪽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신뢰를 합니까 지금? 이 정권은 뭐가 있으면 덮는 정권이구나.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까지 오게 된 건 말이야.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답답한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서 지금 예. 국회에서 저희가 법안 처리하고 왔는데 그 수많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부분. 이걸 진상을 밝혀달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그렇게 목소리를 내세웠는데 예.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 제대로 만나줬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 야당 대표가 그것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지금 얘기하는 게 부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자체가 테러 사건 아닙니까? 살인 미수 사건.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예. 그렇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 사건은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인영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피해자들 만나는 거하고 이태원 수사 특검과 무슨 상관이 있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태원 피해자들을 만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는 그리고 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예.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더니만 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줄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뭘 하죠? 저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10년씩이나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재난의 정치화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왜 했겠습니까? 내년 올해 총선이 없었으면 이거 통과시켰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맥락에 있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의 특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올해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던 그 맥락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안 다루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오늘 특별법 얘기 나왔고요. 세월호 뭐 참사 관련된 뭐 수사 사안까지 나왔어요. 요거요 지금. 요거 좀 이게 이 사안이 벌어지면 이거 토론이 뭐 한도 끝이 갈 것 같은데 제가 박성준 의원님하고 네네. 홍석준 의원님께 한 30초씩만 뭐 의견 또는 반론할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박성준 의원님 제가 30초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살인 미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서 경찰이 정말 진실을 밝혀주는,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실체적 진실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 범인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러면 공범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과 같이 봤을 때 역대 이런 수사를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소극적 행태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합의 없이 이태원 특별법을 예. 통과를 시켰는데요. 사실 정말 이태원 이 사고가 정말 국민적인 역대급의 참사이고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진짜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찰 조사를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했습니다. 국정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찰 조사가 더 보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해서 경찰에서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금 또 무죄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태원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 좀 지원에 좀 중점을 두자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 예. 단독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독 처리가 됐고요. 여당은 불참한 상태가 됐죠. 이게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단 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립점선, 대립각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언론에서 시각 중에 나온 거, 기사 중에 나온 게 최근에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뭔가 확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이제 언론 기사 중에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특히 어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딱 들으시면 압니다. 어떤 표현을 썼구나. 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해방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역사책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그리고 불사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차재현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제 또 이 지금 행안위가 열린 예, 어제 자리잖아요. 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금 출두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로 그래서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의 아마 암살에 비유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하니까 이들이 상당히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자고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팩트가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잖은 분들이 고개를 겨갖고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당한 경우가 꽤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앞에 기억하는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기 둔기로 머리를 맞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또 제1야당의 대표는 박근혜 대표가 그 얼굴에 흉기죠. 그때도 상당히 뭐 목숨이 위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또 더 큰 이 지금 또 암살 미수 사건들이 있었죠. 과거 1969년도에
당시 시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영삼 총무가 귀가하는 길에 소위 말하는 초산태를 당했잖아요. 초산태로 차에다 던져가지고. 차에다 던지는. 그때도 상당히 만약에 그 진짜 그걸 만약에 이 몸에 있던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1973년도에는 이 일본의 사실상 망명중이던 김대중 당시 그러니까 전 대통령 후보가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다 영향이 왔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목숨이 경각에 위기에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팩트가 틀리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초유 이게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리고 거군요. 아까 또 지금 불사조 이야기했잖아요. 정치권에서 사실 불사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진 않아요. 피닉제 아시죠? 피닉제라는 단어. 피닉제요? 예, 그러니까 피닉스라는 불사조와 이인재 의원을 합쳐가지고 상당히 그런 이 희야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당적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식의 단어들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서영교 의원이 소위 말해서 명비어 청가를 불렀다는 식으로 해석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알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 가지 표현이 나왔잖아요.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불사조 이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차재현 교수님께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할 말을 차 교수님이 다 해가지고. 다 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팩트체크 세 가지 면에서 하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유의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김구 여운현 선생 또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죠. 그다음에 또 불사조란 말이 지금 많은 어떤 사법적 어떤 수사를 마치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뭐 불사조다, 뭐 죄가 없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 그룹인 걔들한테 좀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명비의 청가를 부른 건 좋은데 뭐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성공한 뭐 또 전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과거부터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반 국민 상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어떤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준비된 목소리 하나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사실 정치 현안에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뭔가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습법, 급습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보통은 이제 좀 민주주의 오래 한 나라들은 영어들이 정리가 돼 있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용의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용의자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용의자 김아무개 씨 이렇게 써주는 게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뉴스와이드도 그렇고요. 다른 언론도 보통 이걸 좀 압축해서 축약해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한 거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지금 그런 취지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살인 미수죠. 그렇죠. 혐의는 살인 미수. 살인 미수 사건이고 살인 미수 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이상훈 앵커나 홍석준 의원님도 최진영 변호사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도에서 보지 말고 정말 한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한국 정치 발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야당의 정치 지도자 아니에요.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게 접근하고 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정도 되면은 이런 문제는 진실을 밝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요. 여기서 어떤 격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어떻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올바른 정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할 때 왜 자꾸 그 국민의힘적인 어떤 내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가지고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맡겨야 된다. 예. 정말 실체적 진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나 목격자들이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영상 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합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정치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 사건은 살인 미수범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언어를 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처음에 조기에 예. 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상, 자상 그 부분 그 말씀하시는 부분뿐만 거죠? 아니라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가 피가 흥건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놀래고 그 테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빠졌는데 예.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게 제대로 파악 안 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저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 정치인에 대한 예. 예의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인준 변호사 뭐 하신 말씀 하시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근 들어서 그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총리실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뭔가 처음에 공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좀 서울대 수술 끝나고 설명은 자상 아니냐? 처음부터 굉장히 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 되는 문제 제기를 지금 민주당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 글쓰기 특강에는 피습범, 급습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나만 맞고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한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이 벌어지자마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날 대구 경북에 와서 당 신년 결의에는 왔지만 그날 저녁에 있는 한 언론사의 신년 결의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에 대한 어떤 존중 취지에서 그 행사도 가지 않고 취소를 했습니다. 예.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테러를 마치 폄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대표와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인권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급습범 쓰지 마라, 피습범 쓰지 마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러면 안드로메다로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쓸 수도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 박성준 우리 대변인처럼 예.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다만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어떤 뭐 왜곡이다, 팩트가 다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초기에는 뭔가 약간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만간 구속해서 기소가 되면은 사안은 다 들어갑니다. 좀 더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열상 처음에 초기에 열상이라고 이게 내용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열상 같은 것도 경찰하고 그것이 그냥 경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 측에서도 예. 같이 보고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만 갔느냐. 소방과 관련된 의사가 있고 의사들의 어떤 그 표현을 그대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무니까. 경찰들이 뭘 압니까? 경찰이 그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걸 썼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자상이 아니고 열상으로 썼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요거요 제가 박성준 의원님께 추가 질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표현이 처음부터 나왔다는 걸 약간 뭔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심보다는 이제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런 야당 대표가 예. 있었을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러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러면 최초 보고자가 누구였고 이거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상황실에서 왜 이런 언어를 썼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상황을 안 가본 사람처럼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실 진단과 판단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최초 보고자는 누구였고 그것을 누가 그럼 지시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상황실이 정말 대테러 상황실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 이 사건 초기에는 이런 비극이 있는가, 이런 정치 테러가 있는가 이런 얘기만 나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치면서 조금씩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이게 좀 조금씩 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켰는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좀 연기가 된 것들이 있고 연기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다음 얘기가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니까 1년 정도 심리를 해왔던 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재판에서 새로운 또 판사를 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최인현 변호사 법 쪽에 계시니까 왜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참고로 우리 강기태 부장은 제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축구 같이 하고 팩차기 같이 했던 친구인데 아, 예. 시험 공부 참 잘하고 예. 그래서 아주 법조인 역량이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 그 친구들 법학과 동기들 어떤 그 단톡방에 오늘 오전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본인이요? 예, 그래서 뉴스와이드 단독으로 독점 제가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글을 어떤 얘기를 좀 한 거네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지금 썼었는데요. 약간 좀 답답함 이런 걸 좀 표시한 것 같네요. 저 또한 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팩트를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고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 결단이 뭡니까? 빨리 해라. 1심 6개월 만에 끝내고 2심에 가도 3개월, 3심 3개월, 1년 딱 12개월 만에 선고까지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선고를 기소가 됐는데 첫 재판이 올 10월이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질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올 10월이 아니라 작년 10월이니까 재작년 9월. 그렇죠. 재작년 9월. 예, 하나씩 뒤로 미뤄가 재작년 9월에 됩니다. 기소를 했는데 작년 10월이 되도록 1심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설령 그것이 50명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빨랐을 것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죠? 일주일에 3번씩 재판했습니다. 3번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법조계의 비판도 사실 친구긴 합니다만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단톡방에 올라온 글까지 소개시켰는데 아무튼 본인의 입장은 답답한 게 있고 아니 어쩌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내용을 썼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이런 전망, 이런 분석이었는데 판사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내년 4월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로 선고될 수 있을지도 진짜 이제 내년이라 올해죠. 올해 자꾸 올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2월달에 이제 그 재판장이 바뀌고 나면은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변론갱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시 변론에 재상정하고 그 재판부가 기록을 열심히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됩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증인을 부르는 게 하세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최인현 변호사가 뉴스와이드 단독이라고 하면서 단톡방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왜 이게 재판이 자꾸 길어지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으로서 너무 답답한 아니 증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